내일 휴일이고, 네, 그래서 집에서 계시는 분도 많고 재량업인 애들도 많을 텐데 또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작업하느라고 창을 너무 많이 띄워놔가지고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겠습니다. 예. 네. 네, 보이시죠? 네, 오늘 제가 수업 공유할 사례를 공유할 제목은요. 챗 GPT 교실 수업을 위한 지도학 칼입니다. 이게 저의 책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수업 주제를 잘 나타내는 것 같아서 이걸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있는데요. 소 제목이 생성형 AI 교육 긍정 탐색으로 열다 하는 또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 탐색 AI가 뭔지도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름이 길어가지고 저도 꼬이는데요. 네, 저의 별명은 사방미인입니다. 팔방미인 아니고요. 그냥 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은 300시간 연수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됐고, 거기서 특히 자연어 처리 기술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는데요. 저의 과목을 소개를 안 했네요. 네. 저의 과목은 아시죠? 아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냥 네. 저의 과목은 사회입니다. 사회교사고요. 네, 정치, 경제 이런 거 가르치는 사회교사인데 그러니까 인문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어 처리 이쪽이 인문이랑 좀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고 자연어 처리를 어떻게 하면 학생 상담과 이해에 활용할 수 있을까? 요걸로 네, 상을 조그만 걸 받았지만 네, 그래서 이쪽에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마침 챗 GPT도 자연어 처리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또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과학과 음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과학창의재단 활동도 하고 있고 또 가는 곳마다 밴드부를 만들어야지 되는 그런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학년이 어리거든요. 제가 대학교 3학년입니다. 네, 교사이기도 하지만 음악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서울사이버대학교에 3학년으로 작년에 편입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기말고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기말고사 과목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까 전에 오후에 쳤는데 하나는 지금 남아있어요. 그게 20, 30, 59분까지 쳐야 되는 과목이 있거든요. 1시간짜리 언제든 그냥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그 시험을 보면 되는데 제가 이 강의 끝나고 집에 퇴근하면서 밀린 강의를 보고 그 다음에 시험을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9시를 넘기면 안 되는 그런 특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쌍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네, 좀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는 저희가 인공지능 융합교육연구회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융합교육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인을 하실 거고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리고 이제 좀 많은 주제를 한꺼번에 다뤄야 되는 상황인데요. 간단하게 챗 GPT랑 어떤 것인지 좀 다뤄보고 그다음에 교실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제가 예술교육센터에 있다 보니까 또 실용음악과에 있다 보니까 예술교육에서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요 교사는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네,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술교육 쪽에서 챗 GPT를 가지고 연수하는 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선생님들이 처음으로 들으시는 연수고 저희 센터에서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챗 GPT는 나의 뭐뭐를 뭐뭐하게 만든다. 네, 제가 이런 질문 하나 올려봤는데요. 선생님들 한번 여기 채팅창에다가 한번 요거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빨리빨리 지금 1분 드릴 테니까 체크인 하시는 거거든요. 1분 동안 한번 입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주실지.
혹시 답변 올리고 계실까요? 채팅창이 막, 네, 막 숫자가, 네, 바뀌고 있는데요. 네, 이거 채팅을 해주시면, 네, 여기 진짜 수업에 딱 발을 담그시는 겁니다. 네네네. 네, 네. 아, 나의 업무를 편안하게 주셨고요. 그다음에, 나의 수업 준비를 편리하게 만든다. 벌써 수업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도 계신가 보네요. 나의 모호함을 남들이 이해하게 만든다. 윤한유 선생님 어디 계셔요? 혹시 화면 잠깐 보여주실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창의적인 대답을 해주셔서, 저희 창의센터에 아, 섭외를 하고 싶은, 네. 제가 너무, 지금 컴퓨터 본체로 접속을 해가지고 네. 그 화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아유,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냥 목소리만 네. 들려주셔도, 네. 나의 모호함을 남들이 이해하게 조금 설명을 살짝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서요. 이거는 네. 조금 너무 꼼수 같은 일을 좀 쓴다고 뭐 한 번 일이 있었는데 그 어떤 뭐 학교에서 업무나 아니면 저도 이제 대학원을 지금 AI 융합교육과를 하나 좀 재학을 하면서 다니고 네.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어떤 보고서를 간단한 거 좀 써서 달라 그렇게 협의를 하나 했는데 좀 네. 써달라라고 좀 부탁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AI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부터 해가지고 조금 좀 형식적으로 채워야 될 내용들이 있었는데 대충 이러한 것들 책 뭐 보면 나 알고 다른 보고서를 봐도 알고 하겠지만은 제가 모호하게 대충 기억하고 있던 것들을 내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그걸 한 네 가지 정도를 제가 딱 막연히 생각했던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이제 말투라든지 아니면은 좀 그래도 좀 생성형 GPT들이 이제 만드는 좀 특유의 어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고쳐서 좀 제출을 하면서 내가 좀 모호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표현해 줄 수도 있구나 라고 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좀 음. 표현해 봤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강의 내용보다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 더, 이게, 이렇게 쓰이겠구나 하는 게 더 느껴지는데요. 선생님께는 제가 쓴 책, 이거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책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참여해주신 선생님께는 제가 나중에 저한테 학교 정보 알려주시면 바로 학교로 책을 좀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요즘 자기 PR 시대라고 이렇게 좀 알려드려야지 네, 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윤한유 선생님. 예, 저도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꼭 채팅창에다가 학교 정보 꼭 올려주시고요. 네, 제가 다시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변동 선생님은 정보 수업을 다른 교과쌤들이 하게 만든다. 와, 이거 진짜 엄청 와닿습니다. 네, 정보 수업인데, 저 같은 사회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아마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정보뿐만 아니라 되게 다른 선생님들도 되게 고민도 많이 되시고 와닿는 그런 대답입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번동 선생님께도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학교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업무를 편안하게 만든다. 그리고 지금 다음 슬라이드가 보이는구나.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큰일 났네요. 아, 제가 기술적인 문제, 이게 그러면은 화면 복제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요거, 그럼 서로 이거 나눈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의 수업 준비 고민을 복잡하게 만든다. 다들 이러실 것 같아요. 더 지금 해야 될 일도 가뜩이나 많은데 더 고민하게 만든다. 호기심을 바로 해결하게 만든다. 네, 좋습니다. 나의 무지함을 숨길 수 있게 만든다. 그러네요. 복잡한 문제를 쉽고 가볍게 만들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든다. 근데 지금 세 문장이나 써주셔서 이 막대한 분량에 제가 또 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선생님들 의견을 좀 나눠봤는데요. 이미 선생님들도 많이 여러 군데 활용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이게 이미 저희 학교 속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일단 공유를 살짝 금지를 하고요. 제가 이거 약간 어 이거 설정을 살짝 바꾸는 사이에 혹시 챗GPT 나 이렇게도 써봤다 혹시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나 이렇게 한번 써봤다? 용기를 내서 말씀해 주시면 책을 보내드립니다. 책이 좀 많아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빨리 보내드려야지 지금 저희 캐비넷에 쌓이는 책을 보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좀 나의 경험? 뭐 이렇게 써봤다 하고 조금씩 나눠주실 수 있으실 분이 계실까요? 어, 네. 네, 뭐 진행자가 질문하면 안 되는데, 책 GPT가 좀 뭐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MS 빙하고 에스크업하고 바드하고 다 조금씩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컴퓨터 학과에 있다 보니까 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번 써달라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잘 나오는데, 저희 교육과정하고 조금 이제 녹여낼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많이 잘 온 것 같아요. 근데 각기 바드도 그러고 바드에서도 조금 이제 뭐 창의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 대답이 몇 번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좀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도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정호 선생님께는 제가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화면은 혹시 또 아까 그 화면처럼 다음 슬라이드가 보일까요? 아닙니다. 원하면만 보입니다. 예. 그래요? 네. 네,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요걸 한번 나눠봤고, 네, 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업무를 편안하게 만든다. 이게 아까 나와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기한할 때 챗GPT를 좀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행사를 하는 거였는데 이제 제가 기한을 하면 장학사님이 결제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도대체가 목적을 잘 못 쓰겠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할 건데 뭐 이렇게 순서는 나와 있고 근데 그 기대효과 목적 이런 걸 제가 너무 막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요거를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문 행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이걸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를 말해줘 했더니 얘가 또 이렇게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긁어 와서 바로 아까 그 기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한에서 좀 잘 모르는 그러니까 문장 잘 만들어낼 때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저 예전에 저희 옆에 연구부장 할 때 옆에 창체부장이 있었는데 국어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부딪힐 때마다 이거 말 표현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되게 업무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그 말 잘하는 국어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 것처럼 언제든지 불러 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챗GPT가.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대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주경야독 하려면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기말고사에다 기말 과제 시즌이어서, 사실 좀 고백을 하면 저는 숙제를 아주 챗GPT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는 실용음악과의 편곡 분석이라는 그런 숙제가 있었는데요. 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너는 오늘 예술 평론가처럼 일할 거야. 요즘에 프롬프트라고 해가지고 명령어를 이렇게 명령어만 잘 넣어도 얘가 좋은 결과를 준다 그런 기술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프롬프트 이제 명령어를 줄 때 너가 어떤 역할을 할 거야 라고 미리 말을 해주면 얘가 거기에 따라서 더 대답을 고퀄로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너는 자꾸 얘라는 표현을 쓰네요. 챗GPT한테 오늘 예술 평론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요. 이 안에 챗GPT 컴퓨터 안쪽에 진짜 사람이 있다는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자꾸 이제 좀 인간처럼 좀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이렇게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제를 싹 긁어다가 이런 분석을 각각 해줘. 이렇게 뭐 그루브는 어떻고 길이 박자 썽폼 이런 그 교수님이 내준 용어를 그냥 싹 복구를 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잘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 여기에 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근데 여기 틀린 것도 있어요.
F샵 마이너 키 아니고 뭐 E 메이저 키인데 얘가 이제 잘못 얘기한 거죠. 한 끗 차이로 이렇게 살짝 잘못 얘기한 것도 있고 다 믿을 건 못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서 몇 개 따올 수 있는 표현들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미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서 이거는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스탠퍼드 대학교의 학생들이 2002년 그 기말 과제를 할 때 챗GPT를 이용했느냐 이미 17%의 학생들이 이용을 했고 그 중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 다음에 많은 그 뭐지 이렇게 객관식 문제도 풀었다 이런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충격적인 게 without edit 해가지고 나는 그냥 챗GPT가 말한 거를 편집 없이 그대로 긁어 썼다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5.5%나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이렇게 챗GPT를 긁어다가 쓰는 학생들이 또 많아질 거라는 거죠. 이미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벌써 챗GPT로 숙제를 하고 있고 그것을 지켜보는 속 터지는 학부모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앱을 찍어서 올리면 걔가 대답을 해주면 그거를 문제에 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책에다 해놨는데요. 학부모가 사실 선생님들은 숙제를 애들이 집에서 하니까 얘들이 챗GPT를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볼 수 있진 않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챗GPT를 사용하는 것을 보는 게 바로 부모님인 것 같아요. 더 먼저 학생들이 이걸 사용하는 거를 보면서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와 또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 물어봤더니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챗GPT를 통해 얻은 답변을 검증 없이 무조건 수용한다면 문제일 텐데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챗GPT나 바드의 답변을 분별하게 지도할 것인가 이걸 이제 학부모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학부모님들께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한 2달 정도 사이에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이제 챗GPT를 맞닥뜨렸다면 이제 학부모님들도 여기에 대한 불안이나 궁금증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약간 선생님들은 좀 관점이 또 다른 면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은 우리 애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애의 학습 능력의 도태를 초래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학부모님은 어떤 기준과 범위로 허용하고 평가할 것인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챗 GPT를 통해서 과제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어떤 기준과 범위로 평가하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런 게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는 이제 오늘 평가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하겠지만 저희 교육연구회에서도 이 챗 GPT로 작성된 수업 그 과제 결과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좀 고민을 하고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중학교 학부모님은 애들이 자기주도적 학습보다 결과물 도출에만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 약간 희망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챗GPT 영향력이 얼마나 있게 될 거며 자기주도적 학습에서도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위해서 긍정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6월 넷째 주네요. 22일에 학부모님들을 위한 챗GPT 연수를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문도 보낼 건데 이것도 좀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챗GPT가 수능 봤더니 엄청 잘 봤다는 거 아시죠? 거의 뭐 60% 넘는 응답을 그 영어를 풀게 했더니 듣기 평가를 무려 뭐 8분 듣기 평가를 포함한 그 지문을 8분 안에 다 못 풀었고 그다음에 64%인가 응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언어형 챗봇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언어에는 강하지만 아직까지 수학은 조금 약한가 봐요. 그래서 챗 GPT 3.5는 뭐 한 18%인가 그 정도를 맞췄지만 이제 이미 4.0이 개발이 됐는데 그거는 또 30%를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하는 잘 못 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도형 기하 문제 이쪽은 아무래도 직관이나 좀 인간적인 창의성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잘 못 풀지만 이게 언제 또 이렇게 뒤집히고
거의 100%에 가까운 그 응답을 하게 될지는 시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수능 문제풀이 해주잖아요, 학생들한테. 근데 챗GPT가 수능을 더 잘 푼다면 우리는 과연 뭘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챗GPT의 등장이 평가 그리고 수업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되게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선생님들도 대답하셨을 때 그런 고민하시는 거 많이 좀 볼 수 있었거든요. 사실 자연어 처리 역사는 되게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1966년도에 뭐 엘리자라고 이거를 초기에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하는 컴퓨터 를 개발을 했는데 처음에는 상담을 해주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담이어도 별 볼 일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냥 나 오늘 힘들었어. 그럼 너 힘들었니? 아, 힘들었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 뭐가 고민이야. 그럼 너는 오늘 이런 걸 고민하는구나.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고민 얘기할 때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해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연어 처리 그 기능을 담당하는 챗봇은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저 연도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미 우리는 지금 23년에 이걸 맞닥뜨려가지고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미 뭐 50년도 더 전에 이런 게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역사는 되게 깊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자연어 분석을 할 때 좀 실수를 많이 하죠. 이게 제가 1년 반 전에 발표 한번 할 때 여기서 발표 수업 나눔할 때 보여드렸던 사진인 것 같은데요. 매생이 전복죽을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해요. Every life is ruined. 발음이 부려서 죄송합니다. 네, 영어 교사가 아니다 보니까 나의 전 생애가 다 이렇게 전복이 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생선 동태를 다이나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꽁꽁 얼어있는 동태가 아주 활발한 생선으로 다이나믹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밀면은 부산에 가서 먹을 수 있는 밀면은 when you push 너가 밀 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 챗GPT는 거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번역 면에서는 엄청난 성능을 보이는데요. 뭐 4.5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고전문학, 현대문학, 시를 비롯한 다양한 문학 작품을 학습했다고. 이게 문학 작품만 이런 거고요. 뭐 다른 논문이나 뭐 아티클, 다른 글까지 신문, 기사 뭐 이런 걸 다 치면은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문학 작품만 학습한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160만 년 정도에 출판되는 그 양에 해당되는 그 모든 텍스트 소설을 다 읽었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얘가 그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납니다. 챗GPT가. 그래서 옛날에는 문맥에 상관없이 when you push 막 밀면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앞뒤 문맥을 보고 아주 자연스러운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진화를 한 형태의 자연어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챗 GPT를 그 맞닥뜨렸을 때 저는 처음에 딱 든 생각이 얘가 진짜 거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몇 개 문헌을 찾아봤는데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본다는 얘기 아시죠? 네, 근데 지금 이 거인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못 보시겠죠? 그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얘가 왜냐면 눈이 멀었거든요. 얘가 그냥 거인이 아니고 눈먼 거인입니다. 그래서 그 거인 챗 GPT가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본다 하는 걸 뭐 뉴턴이 말했다고 하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스 신화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오리온이고 그다음에 이 위에 있는 이 작은 사람이 케달리온입니다. 오리온이 눈이 멀어요. 이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오리온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괘씸해가지고 오리온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온의 오리온이 그래서 다시 눈을 뜨게 하려고 이제 먼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이제 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케달리온이고요. 케달리온이 오리온을 대신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케달리온은 되게 신체 조건도 열악하고 작지만 오리온에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어디든 갈 수가 있고요. 오리온의 눈이 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챗 GPT를 이용하는 지금 인간이 꼭 지금 이러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챗 GPT가 거인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눈먼 거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등치는 커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 어떤 과제든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타서 어디로 가라? 그리고 어떻게 이용할지 이거를 이제 지시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리온과 케달리온의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이제 네. 그래서 저희가 챗 GPT와 동행을 하게 됐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등 떠밀려서 온 것도 있고 자발적으로 온 것도 있지만요. 이 챗 GPT란 거인의 눈먼 거인과의 동행에서 또 특히 교실 안에서 이런 여행길에 어떤 게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책을 좀 쓰게 되었습니다. 어, 아마 이 사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이 사진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그 데이터가 기존의 인간들이 만들어낸 데이터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연어 만들어줘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네,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책에도 안 썼거든요. 챗 GPT는 재즈를 닮았다. 이것도 선생님들 처음 들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쓴 다음에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챗 GPT가 재즈를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책을 다 쓴 다음에 깨닫게 된 거여서 책에는 넣지 못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는 이 얘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예술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예술에 대한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공유를 중지하고 한번 영상을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막 좋습니다. 예, 예, 예. 하는 게 아닌가 예. 싶기도 해가지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 띄워놓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 일단 보시면서요. 소리는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G 마이너로 맞추고. 막 서로 같이 보고 있죠. 시선 교환하는 거 보이실까요? 이게 이제 나 끝날 때가 너 시작해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바이올린은 나중에 네, 좀 아쉽지만 여기서 공유를 끝내고요. 이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진짜로 짜고 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재즈 뮤지션들은 만나서 바로 그렇게 연주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혹시 화면이 공유가 잘 안 됐죠?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혹시 잘 보이실까요? 네, 챗 GPT는 재즈를 네. 닮았다. 그 화면 보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챗 GPT가 재즈를 닮았다는 말씀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챗 GPT가 굉장히 즉흥적이거든요. 근데 재즈도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그리고 재즈도 창의성에 기반해서 연주를 하는 건데
챗 GPT도 창의적이라고 하거든요. 챗 GPT가 써내는 글들을 보면 어디서 저런 걸 생각을 했는지 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창의성이 있고요. 제너레이트라고 하잖아요. GPT의 그 G가 제너레이트거든요. 그래서 무한 생성으로 만들어내는 자기 생성력이 있다고 해요. 재즈는 지금까지 똑같이 연주된 게 악보를 이제 보면서 연주하는 거 말고 진짜로 재즈 즉흥 연주를 할 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똑같이 연주된 건 없거든요. 항상 다르게 연주됩니다. 그때 기분, 분위기, 또 모인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무한으로 계속 만들어내죠. 그리고 대화 형식입니다. 재즈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콘트라베이스가 하고 이렇게 바이올린이 막 들어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듯이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챗 GPT가 이 개발한 기술자들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텍스트를 생성을 우리가 학습을 시키긴 했는데 그게 이렇게 딱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나올 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돼서 딱 나오는지 아주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요. 우리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재즈 연주자들도 그렇거든요. 내가 그 연주를 왜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있는데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되게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 챗 GPT는 자연어에 기반을 하고 있고 자연어를 이제 소스로 삼고 그 언어의 맥락을 파악하는 인공지능이죠. 이 재즈는 코드에 기반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악의 진행을 하는데 기승전결이 있고 이거 다음에 이게 나오고 하는 그런 진행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드와 리듬을 기반으로 진행을 파악합니다. 근데 이 챗 GPT는 인공적인 AI지만 이 재즈를 가능하게 하는 AI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오늘의 저의 발표의 핵심인데요. 저의 책에는 미처 쓰지 못했던 AI가 있습니다. 바로 appreciative inquiry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번역을 하면 긍정 탐색이라고 하거든요. 그 재즈 연주자들이 재즈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떤 음을 연주를 해도 지금 내가 어떤 리듬을 연주해도 이게 음악이 될 것이다. 이게 재즈가 될 것이다 하는 자기에 대한 믿음에서 이걸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게 연주를 하는데 이거 음악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아예 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서로 믿어줘요. 나도 나를 믿고 저 사람이 하는 음악에 내가 이걸 얹으면 음악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지금 어떤 음도 다 음악으로 다 가능하게 할 거야. 그리고 조금 잘못돼도 다시 돌아오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그 믿음에 근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할 때 땡큐라고 할 때도 있지만 appreciate you 이렇게 제가 영어 교사가 아니어서요. 이거 영어 교사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할 때 appreciative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이게 이제 인쿼리는 질문, 탐색 이런 의미가 있고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탐색? 네, 그래서 이 재즈를 가능하게 하는 게 아주 긍정적인 탐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긍정 탐색. 그래서 저는 이 AI를 사람이 이제 맞닥뜨렸는데 우리가 이 AI를 더 잘 활용하고 더 인간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AI를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게 긍정 탐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챗 GPT 교육도 긍정 탐색으로 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AI는 기계적 창의성이지만요. 막 여러 개를 조합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지만 이 AI는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긍정 탐색은 자기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근거로 뭔가를 창조해내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적 창의성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적 창의성이 기계적 창의성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이 인간적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까 여행길 말씀드렸는데요. 옛날에 고대 상인들이 이제 여행을 할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 지도가 제대로 그려진 것도 없고, 네, 뭐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고 이때 의지했던 게 별이었잖아요. 제가 별 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의 수업 모형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챗 GPT를 가지고 교실에서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좀 고민을 해서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질문을 잘하는 게 챗 GPT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 모형 자체는 질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4가지 질문과 하나의 그 스프레더, 지금 제가 역시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네, 확산적 사고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작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향한 질문을 하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또 심사평가하는 질문을 해보고 나중에는 확산적인 사고를 하는 이런 수업 모형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 책 제목을 챗GPT 교실 수업을 위한 지도와 칼이라고 했는데요. 지도는 바로 이 네 가지 질문을 상징하는 거고요. 칼은 바로 이 확산적 사고를 상징하는 겁니다. 질문만 하면은 정작 무기는 없는 거지만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꺼내드려야 되는 거는 이 AI를 넘어설 수 있는 인간적 창의성에 기반한 확산적 사고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 하나하나 조금씩 그냥 대충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작 질문은 마중물 같이 이렇게 학생들 처음에 챗 GPT를 만나게 됐을 때 그냥 한번 써보는 겁니다. 뭐 아무거나 다 물어보는 거죠. 마중물. 그래서 시작 질문 한번 해보고 수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딱 타겟을 딱 정해서 목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보니까 아까 수업 설계하신다는 분이 계셨는데요. 챗GPT가 수업 설계도 꽤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 결과는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하고 좀 거기서 따와야 되고 수정할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챗GPT가 뭐 수업 자료 이런 것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 지도안 같은 것도 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게 그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면 목표 질문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역할을 말씀드렸죠. 네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약 조건도 주면 그리고 글의 구조 이런 것도 주면 훨씬 더 잘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추가 질문으로서 묻고 또 물어보고 답변 내용에 대해서 캐묻고 네, 이런 질문하면 질문할 때마다 챗GPT가 다른 대답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물어본 거를 또 묻고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맥북을 냈다 던져버린 사건. 네. 근데 저는 이거에 필적하는 춘향이 무신사 출신 명월과 사귀다 참상당한 사건을 네,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거든요. 한국 고전문학 춘향전의 내용을 말해줘 했더니 챗GPT가 내놓은 답이 이몽룡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신사 출신, 이게 참 무신사라는 이름을 챗GPT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무신사가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저의 알고리즘에도 무신사 광고가 뜰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챗GPT는 알고리즘으로 많이 이제 광고가 노출된 그런 기업의 이름을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무신사라는 걸 알고 있는데 뭔가 어디 출신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찾아낸 게 이제 무신사인 거죠. 그래서 무신사 출신 명월이라는 남자. 그리고 춘향의 아버지가 있네요. 그리고 왕이 선포한 중간고사를 위해 이제 그 과거 시험을 모르니까 이걸 이미 지나간 시험이니까 뭐 미드텀 이그제 이걸 번역을 했는지 중간고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명월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춘향은 참상을 당하고 이후에 춘향의 유골이 물에 떠다니면서 명월의 손길을 느끼는 듯 초자연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뭐 수행사제가 돼서 천상계에서 사랑을 이어나게 되는 이런 황당한 사건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챗 GPT를 사용할 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환각 효과에 주의해야 된다. 이거는 아마 많이 주의해야 될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심사평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처는 도대체 뭐야? 근데 출처는 잘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나에게 다른 한두 관점을 더 보여줄 수 있어? 이런 질문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챗 GPT 수업을 할 때 이걸 교실에서 활용할 때 특히 이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이 맞는지 사실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이 찾아낸 그 지식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맞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검증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또 수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챗GPT한테 제가 쓴 SF 소설 한번 물어봤거든요. 괴뢰만 들어봤어? 그랬더니 모욕을 느끼는 저주를 내리는 단어라고 해서 제가 정정을 해줬습니다. 괴뢰만은 이주원이 최초로 쓴 역사 수학 기반 SF 소설이야.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러니까 이제 제가 가진 정보는 주어진 데이터에서 추론을 하고 사실과 오해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논리적 대화를 이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챗GPT의 이 눈먼, 이 실제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잘 쓸 수 있게끔 가이드 해주는 것이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산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 챗GPT한테 저는 이 질문했을 때가 가장 충격이었는데요. 너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미지를 찾아줘 했더니 자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미지가 두뇌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이때 좀 소름 끼쳤거든요. 우리도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면서 잘 안 쓸 때도 많잖아요. 좀 그냥 그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자기가 두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두뇌라고 생각하는 챗 GPT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던가? 이걸 더 이 위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 스타트, 아까 좀 별을 보여드렸었는데요. 네, 시작 질문, 스타트, 그리고 타겟 질문, 그리고 에디셔널 퀘스천, 그리고 네, 심사평가 리뷰 질문, 그리고 스프레더블 싱킹. 네. 이렇게 해서 스타일스 모형을 만들어 봤고, 이제 이거를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네, 이제 요런 식으로 한번 수업 설계도 해봤고, 그 수업 지도안을 저의 책에 한번 실어놨는데요.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제가 책을 또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저에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술 교육으로 넘어와서 시간이 많진 않지만 이제 좀 이건 처음으로 다뤄지는 내용이어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AI가 만든 작품이고요. 이게 그 미술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이라면 그리지 못하는 좀 특이한 그림인데, 그리고 되게 발상도 독특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도 AI와 경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예술 교육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챗GPT가 문학 작품을 그렇게 많이 학습했다면 연극대사도 잘 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의 타이타닉 어쩌다가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연극을 타이타닉을 모티브로 만들어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요걸 내놓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시간은 얼마 없지만 그래도 한번 낭독극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하는데 한 3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 연수에서 이 낭독극을 한다면 챗 GPT가 작성한 대본을 처음으로 낭독하는 네, 연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5명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 등장인물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타이타닉을 모티브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연극을 만들려고 하는데 등장인물과 줄거리, 사건, 대사, 지문을 포함한 연극 대본을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지금 4명의 등장인물 그리고 지문을 읽어주실 선생님이 필요해서요. 혹시 5분만 지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4분만 지원해 주시면 완전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로봇 선언 1 좀 해주실 분 대답만. 감사합니다. 황정호 선생님. 로봇 선언 1. 네. 그러면 로봇 선언 2 혹시 읽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목소리만 들려주시면 됩니다. 화면 안 네, 켜시고. 로봇 선언 2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리 선생님. 네, 로봇 선언 2. 그리고 인공지능 로즈가 주연입니다. 이 로즈 역할을 해주실. 네. 공지는 로즈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서전영 교감생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은 지금 최초의 인공지능이 쓴 그 연극 대본의 낭독극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인공지능 연구원 잭 마지막으로 잭을 해주실 선생님 혹시 계실까요? 한 명만 딱 이제 섭외되면 됩니다. 저 기말고사 치러 가야 됩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 선생님. 민경 씨. 민경 네. 선생님. 네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섭외되신 선생님들께는 전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질문 읽을 테니까 이제 계속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제1장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인공지능 로즈가 탄생함. 드디어 로즈가 탄생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군요. 이제부터 로즈는 우리와 함께 탑재된 크루즈홀에서 함께 일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로즈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2장 크루즈호에서 인공지능 로즈가 인간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음. 안녕하세요. 로즈입니다. 인간 승객이 필요하네요.
인간 승객을 하나 네. 빠뜨렸는데 인간 네. 승객 제가 하겠습니다. 로지야, 내일 날씨가 어때? 죄송합니다. 저는 날씨 정보를 알려드리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선박 정보, 시간, 예약 정보, 그리고 일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에휴, 알았어. 그냥 자리에 앉아 있을게. 제3장. 크루즈호에서 인공지능 로즈가 인간 승객을 구한 사건. 살려주세요. 저를 이곳에서 끄집어내세요. 로즈, 무슨 일이에요? 크루즈호가 침몰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든 탈출하면 돼요. 로즈, 우리를 구해주세요. 제4장. 인공지능 로즈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는 사건. 내가 이 크루즈호에 탑재된 이유는 인간을 보호하고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을 앗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로즈, 우리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큰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와, 네. 저 몰입됐어요. 세상 몰입됐습니다. 이제 로봇 연기가 정말, 네, 건이셨고요. 저도 처음으로 지금 이거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좀 그래도 낭독극을 할 때랑 제가 그냥 텍스트로 읽었을 때랑 또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타이타닉이라는 연극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에 많이 생략이 돼 있지만 저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얘가 뭐 아무것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날씨도 잘 모르고 날씨 정보조차도 알려줄 수 없지만 얘가 이제 선체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울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래서 이게 침몰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로즈 자체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 그래서 그렇게 좀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좀 더 얻어와서 진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좀 색다른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요런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 막 학예 발표할 때 연극 대본까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인공지능 이 챗 GPT를 활용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 GPT로 음악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실용음악과 1학년 재학하는 학생인데요. 대학교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네, 자기가 이렇게 숙제를 하고 있다는 거를 올리더라고요. 네, 혹시 화면이 보이실까요? 잘 지금 보입니다. 띵이 되고 있는데요. 광고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얘가 100만까지는 아니어도 좀 유튜버를 하는, 보입니까? 와우. 무언가를 찾고 있어. 그 어디쯤 있을지 모르겠지만 머릿속은 지금 너의 모습. 눈을 감고 상상해봐도 못 멈춰. 도대체 내가 뭐라 해야 할까. 이 마음 터질 것 같은데 또 그저 나 혼자 이러고 있을까. 끝없이 살아가는 이 순간 오늘도 또 반복돼. 생각해도 끝이 안 나와. 내일은 뭐가 될까 궁금해지는 이 순간. 네, 그래서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우리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잠시.
네, 죄송합니다. 네, 광고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희가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게 확실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저 몇 분 안 남았지만 네, 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은 보이시죠? 네,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에 챗GPT가 하라는 대로 작곡하기, 작곡가 그만둔다. 이렇게 제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도 챗GPT에 이제 좀 더 이렇게 어떻게 의존을 하게 되지 않나 그런 고민도 하고,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작곡도 한다면 그럼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랩 가사 같은 건 아주 잘 쓰고요. 언어 기반이니까요. 그치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챗 GPT가 잘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그래서 그때 융합교육연구회에 한번 질문을 올려본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 땡땡에 들어가신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재밌는 단어를 이야기해줘. 라고 했더니 선생님들 머리에 스치고 가는 단어가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다들 아마 가방이라고 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딱 한 분만 아버지 각 빵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응답을 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빵에 들어가신다. 네, 좀 사고 치시는 아버지인데 근데 챗 GPT는 차가 가능한 단어라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아버지 차에 들어가신다. 제가 되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좀 재미없는데 질문이 잘못됐나 싶어서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 완성해줘라고 했더니 희미한 빛과 함께 시들어가는 가을의 잎사귀처럼 숨쉬며 세상을 떠나신다. 사실 인간은 근데 이걸 좀 잘 보면 이게 죽음에 관계된 그런 연상이잖아요. 아무리 저희가 좀 이제 이런 걸 쓰라고 해도 이렇게 쉽게 죽음에 대한 단어를 이렇게 잘 쓰진 않잖아요.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건 좀 상상하기 싫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응답을 보고 역시 챗 GPT는 이런 희노애락, 윤리의식 이런 건 없구나 라는 걸 또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또 다시 질문했어요. 괄호 속의 단어를 가장 재미있는 방식으로 완성해줘. 아버지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미친 드라이버에 들어가신다. 저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오히려 희망을 받습니다. 챗 GPT는 유머를 모르는구나. 웃을 수 없구나. 웃는 건 인간의 고유한 거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학생을 웃게 하는 게 정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 시대에 아주 긍정적인 탐색을 하는 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AI로 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주고 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역할이 바로 교육 큐레이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큐레이터는 각종 그 예술 작품을 수집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사람들이 잘 감상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교육 큐레이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의 결론이고요. 저의 책이 아까 많이 쌓여 있다고 했잖아요. 채팅창에 저는 이제 이 책이 지금 캐비넷에 잔뜩 있거든요.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책을 받고 싶은 아까 전에 참여하셨던 선생님, 네, 꼭 이렇게 지금 이렇게 채팅창에 학교 남겨주시면 제가 잘 메모했다가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15일 날 제가 지금 대림에 있는 서울 제3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목요일 4시부터 8시까지 생성형 AI와 예술교육에 대한 그 포럼을 진행합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같이 이제 AI 융합경제 지금 활동도 하고 계시고 저희 첫 책이 있었는데요. 전문가 교사들의 슬기로운 공부생활. 네, 저 그때 토크하느라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네, 이 책을 같이 쓰신 공저로 참여하셨던 선생님께서 같이 이승현 선생님께서 또 연사로 나와주시거든요. 연사가 아니고 저희가 좀
이것도 역시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여서 또 색다른 얘기를 또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문 게시판에 올라갔으니까 한번 유심히 봐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학부모들이 챗 GPT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위한 그 미래예술, 챗 GPT와 미래예술이란 주제로 또 특강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전에 진행되고요. 이것도 공문이 다음 주 중에 발송될 예정인데 혹시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께 추천해 주시고 좀 공문 내용 전달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학부모님께는 제가 책을 공짜로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쌓여있는 책을 어떻게든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좀 4분 남겨놓고 끝냈는데요. 마지막에 선생님들과 의견을 좀 교환할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3분 정도는 교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열연을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네, 저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앞으로 쳐야 되나요? 아이고, 이럴 수가. 네. 아주 좀 시간이 짧지만 그래도 한 말씀씩 들은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준 선생님 수업 사례 오래간만에 하셨는데 사실 소감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멀리 포항에서 우리 참여해 주신 우리 이영자 이사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포항에 과학교육회사에 있는 박영자라고 하고요. 재즈에 비유한 인공지능 챗GPT가 재즈하고 상당히 맞다. 그래서 굉장히 즉흥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설명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성함 영어로 써 있어갖고 제가 잘 못 읽겠는데 우리 민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영어 이름이 조이스라서 네. 그러세요? 예, 저는 서울 인원초등학교 영양교사고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AI와 챗 GPT가 이제 인간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존해야만 된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고요.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쁘신 우리 이준호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선생님, 잘 안 들리시나요? 준호 선생님, 영신여고 준호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준호 선생님이 카페에 있어갖고 채팅방에 올려주셨는데 아이들과 작사, 작곡을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시면 바로 정하겠습니다. 스타 모형, 수업 모형이 짱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쁘신데도 부회장님 이렇게 연휴 때인데 우리 교원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본의 아니게 연극에 제가 이렇게 또 열연을 하게 돼서 되게 재밌었고요. 그 짧은 그 연극 그 대본이었지만, 그 인공지능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도 좀 전달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음, 맨 마지막에 조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웃을 수 있는 거는 사람뿐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을 즐겁게 가르치는 게 교사로서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음, 정말 선생님은 맨날 만날 때마다 창의적이신 것 같아요. 계속 제 예측 가능성을 훨씬 넘으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진행자 이전에 참여자로서 이전 선생님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한 분이시다 라는 걸 많이 느꼈지만 오늘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고돼 있지만 이제 별을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은하수를 보고 옛날에 사람이 사는 걸 가요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다음번 6월 19일 날도 우리 한국 천문학 대장인 전영만 박사님이에요. 박사님을 우리가 이제 모셔서 경기기공고에서 뒷줌이 아니고 대면으로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별 관측하는 천문대 관측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현산이라고 거기가 이제 저희 세대에는 이제 천문학자 그러면 그 저기 어디야 포천 더 너머에 있는 별 박사님 그분 세대인데 이분이 한 25년 정도를 하시고 학회에서도 먼저이고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이셨는데 선뜻 그 저희 회원 중에서 누구분이 이제 해서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셔서 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강의였고 이전 선생님 너무 좋은 강의였는데 한번 수업 사례 소감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항상 꿈보다 해몽이라고 저의 별거 아닌 그 발표를 너무 이렇게 좋게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책을 만들면서 제가 만든 그 수업 모형 별이, 진짜로 좀 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책 홍보도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술교육에서도 이제 내가 사실 전공하지 않은 분야라서 잘 모르지만 챗GPT는 좀 잘 알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아마 많은 도움을 받게 되지 않으실까? 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많이 웃으세요. 챗GPT가 못하는 거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못하셨지만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6월 19일 월요일 경기공고에서 같이 만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책 받고 싶으신 선생님들 주소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네, 꼭 보내드릴 테니까 네, 오늘 꼭 생각이 안 나는데. 네. 황정호 선생님 올려주셔야죠. 오늘 네, 참여해 주셨는데 주연급 배우셨잖아요. 아이고 무슨. 네. 빨리 올려주셔요. 저가 3명 네네, 좋습니다. 컴퓨터로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책은 사지 마시고 근처 도서관에 신청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네. 저는 너무 대단해요. 진짜 대단합니다. 많이 좀. 아이고, 대단하긴요. 또 어떻게 날짜를 이렇게 샌드위치 되는 날을 잡아갖고 별. 아유,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네, 몇 분이라도 와주신 게 진짜 너무 감사하죠. 이런 날에 특히 접속하기도 힘든데 네. 감사합니다. 네.